사형의 아이템. 예. 뭔가요? 최근 5월 30일에 서울시 경찰청에서 간첩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찬스죠, 찬스. 예. 지금 요새 찬스죠. 장사 시즌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우연처럼 찾아온 그런 기회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훌륭한 신문들이 있는데요. 그 5월 30일자 보면 북지령받은 비준양 장기수 방산업체 전 직원에게 정보를 빼내서 GPS 교란 기술 북정찰총국에 넘긴 듯. 예. 그 다음에 보면 네. 북에 지령받은 비준양 장기수 GPS 교란 장치 넘기려다 잡혀. 이거는 둘 사이에 지금 합의가 안 됐네. 그렇죠. 신문끼리. 여기는 듣인데 여기는 넘기려다 잡혀. 예.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그 김재현 의원 사진이 있고요. 한쪽에는 이제 술 취한 그 젊은이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이석기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 사퇴와 관련해서 종북주의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되던 딱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조중동에서 이때 뭘 문제를 제기했냐면 이 의원하고 김 의원이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 온갖 정보가 그 의원들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제기가 되는 딱 그 시점입니다. 왜냐면 이게 5월 30일이니까요. 5월 30일자니까. 그 시점에 딱 이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아주 좋죠. GPS 하면 지난달에 또 GPS가 북의 소행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GPS 하면 그래 이건 당연히 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맨 처음에 통합진보당 그 사태가 그 경선 부정 부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종북주의, 종북 찍어 낙인 찍기 이 사건으로 넘어갈 때 벌써 다음 수순은 이 문제가 민주당으로 넘어갈 거다. 그리고 그렇죠. 간첩 나올 거다. 네. 이런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됐네요. 뭐 근데 진짜 간첩이든가요? 한두 번 제가 이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갖고 계신 그 휴대전화 스마트폰 있으시면 거기다가 구글 들어가셔가지고요. 대문자로 NSI 숫자로 4.0이라고 한번 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릴 테니까 좀 이따가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여주세요. NSI 떼고 숫자로 4.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구글링을 하면 되시거든요. 대문자? 네, 대문자로. NSI 숫자로 4.0. 뭔가 많이 준비해온 듯한. 뭐 내셔널 시큐리티 뭐 이렇게 될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에 약해서요. 네. 내셔널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뭐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예. 자기 블로그 아니야? 갔더니 막 이러고 사진 찍고 자, 이게 이제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찾아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면 제품들이 나와요. 예, 제품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가면 PDF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뭐 그거 지금도 다운로드 가능해요.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면 이제 간첩이신 겁니다. 아, 이 브로셔를 넘긴 거예요? 예, 이제 간첩이신 거예요. 아직 안 눌렀네. 아직 안 누르셨어요? 예. 제가 이거 다운로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봤다가 다운로드 돼가지고 어찌나 깜짝 놀랐는지. 넘어간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NSI 4.0. 근데 이 기사를 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들도 모르진 않는다. 모르진 않는다. 다 알고 있는데 치는 거지. 설마 직접 들어가서 그게 브로셔인지 다운로드가 누구나 가능한 건지 체크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군기밀이라고 하거든요. 군사기밀. 그래서 마침 제가 국방부를 지금 출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출입하게. 예. 그래서 제가 군 관계자한테 물었죠. 이게 군기밀이라면서요? 그랬더니 뭐?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우연히 물었거든요.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군기밀 아니라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GPS 교란 기술과 관련된 게 그 NSI-4거든요. 이게 이제 그 군 기밀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얼른 여기 한겨레신문 일면에 썼죠. 군 기밀 자료 아니다.
예, 이게 그게 이걸 왜 이렇게 꾸겨가지고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야, 쟤네들은 빳빳하고 진짜. 씨발. 진짜 좀 노력 좀 하세요. 이 다른 미질이라도 하지. 진짜 짝짝 펴줄게. 그 다음 거는 막 낙서될 수 있어요, 낙서. 예, 이렇게 썼죠. 그 다음날 바로 서울시 경찰청에서 반박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전문가들 4명을 예를 들면서요. 전문가들 4명에게 감수해보니 이거는 군사기밀 자료다. 판결의 오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친절하게도 군사기밀 판단 여부를 전문가들이 하나요? 거기 전문가들 4명 중에 2명은 군 관계자들, 그리고 2명은 이제 그 시민단체의 사람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 누군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또 친절하게 소속도 밝힙니다. 보도자료로.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내일자로 기사가 나갑니다. 내일자로. 이제 내일자 기사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긴 이거 뜨면, 이 동영상 뜰 때쯤이면 뭐 다 나올 것 같은데요. 방위사업청 관계자, 그 군 관계자 한 사람은 그 경찰에서 왔어요. 와서 자료를 보여주니까 그걸 보자마자 했던 말이 이거 기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뭘 보여줬냐면 이메일 5줄짜리를 보여준 거예요. 5줄짜리. 그 4명 중에 한 명이? 그렇죠. 지금 4명 중에 한 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메일 5줄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고공관측 레이더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공관측 레이더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군기밀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공관측 관측 레이더라는 단어가 공기밀인 거 아니야 혹시? 고공관측 레이더 또 검색해보세요. 고공관측 레이더. 검색하면 단점? 네, 검색하면 간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언급한 사람이 국방과학연구소예요. 그래서 전화를 또 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기밀 여부는 묻지도 않았고 기술적인 설명만 듣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도자료를 우리는 전문가 감수 받았으니 이건 군기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찰 그 부서가 어디예요? 공안 일과입니다. 공안 일과고 지금 오다를 세게 받았네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경찰에서 하면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이 공안 일부인데 통합진보당 지금 사건을 받고 있어요. 감수. 나는 어디서 공안 입으든가 나는? 공안으로 가셨다고요? 응. 선거사범도 공안사범. 공안인가 공안인가. 공공의 안전 질서를 훼손했으니까. 나는 공안사범이야.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아주 오다를 세게 받아. 그러니까 급조했나 보다. 급조했죠. 오랫동안 준비한 게 아니라 아이템이 너무 약해 보니까 애들이 금방 밝혀질 아이템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검색해보고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것을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 신문에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였잖아요. 예. 조중동 신문 이거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중동 신문에 이렇게 일면으로 나온 다음에 해명 기사는 없어요. 이후 기사는 없어요. 일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고 사실이 아니. 이렇게 나왔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여기에 등장하는 의원들이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도록 편집이 된 GPS 거죠. 교란기술 북정찰 총국에 넘긴 듯 김재현 지금 당선자인가? 의원이죠. 현재까지. 상황이 좀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아주. 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도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비전향 장기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전향 장기수라고 나오면서 어떻게 낙인을 찍었냐면 그 비전향 장기수니까 언제든지 간첩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이제 경찰에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또 비전향 장기수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전향 간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향 간첩 언제 전향했는데요? 88년도에 전향했습니다. 88년도에 전향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고사리, 도라지 이런 그 농산물을 수입하시는 북에서요. 실제로 무역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무슨 전향 간첩이고 아주 자유롭게 드나든 것처럼 보도는 계속 나왔어요. 보도는 계속 나왔는데 사실 자유롭게 드나든 것도 오보예요. 통일부에서는 자유롭게 드나들지 않았고 건건 신고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중요치 않아요. 그냥 일단 그 기사는 이 통합진보당 이 종북 논의하고 붙어서 계속 편집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보니까 그러면은 급조한 냄새가 펄펄 나는 게 아이템도 약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향, 비전향도 확인이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군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군하고 사전에 입도 안 맞췄고.
군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룬 핵심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알아야 하고 근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입도 안 맞춘 거죠. 네,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것도 당황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당황한 거예요. 당황했는데 이제 아래에서부터 이 팩트가 확인이 오니까 위에서도 어떻게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군에서. 급하게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이 공안에서 급조한 사건이네. 그래서 협조가 다 안 된 거야. 얘는 혼나겠다. 얘는 혼난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수집해서 그러니까 수집한 자료를 건네줬다는 거잖아요. 이 수집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수집을 해준 사람은 실제로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수집을 해서 줘서 건네줬는데 이 수집을 한 사람은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직업은? 그 사람 직업이 이제 여기 나온 사람이에요. 저기 방산업체 전 직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방산업체를 제가 뒤졌죠. 전 직원이 이 사람 있는지 뭐 네,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항공사 직원이었어요. 항공사. 일반 항공사. 그리고 이 GPS 관련된 업무도 아니고 그 다른 업무를 이 사람은 근데 왜 모아서 준 거예요? 그게 불분명해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모아서 준 거는 맞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확 드러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실제로는 전향했던 장기수 출신의 이분은 그래서 이 자료를 북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북에 왜 넘겨? 링크를 주면 되는데. 그렇지. 왜 이 자료를 넘겨? 링크만 지금 말했잖아. 구글에서 때려보세요 하면 나오는데. 그렇죠. 40대 북한 공작원이 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지령 어디서 삿대질이야? 예. 아 근데 북에서 이 방송을 보고 그걸 입수를 하게 되면은 하하영 기자로부터 도움을 얻은 게 되는 건가요? 검색을 해보시겠죠. 총수 말 있고 고급 정보를 좀 유출하고 있는. LSI.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만약에 이 정보를 북에 넘길 필요가 있으면 그럼 링크를 주면 되잖아.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거를 근데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보냈다고요? PDF 파일로 해가지고. 다시 보냈다고요? 네, 줬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온 거는 40대 북한 정보원의 지령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누군지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아유, 40대 북한 정보원은 컴퓨터를 아마 못 쓰나 보지. 그러니까 링크만 주지 못하고 다 종이로 프린트해서 뽑아줘야 돼. 너무 삭제! 지금부터 자야 되겠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분이 구속됐죠. 그 사람은 사업가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김아무개 씨, 뉴질랜드 교포. 그분은 뭐 무슨 이 메일을 넘긴 사람은 이 전향 장기수잖아요. 네. 전향 장기수 출신의 사실은 이미 20년을 한국에서 산. 그러니까 메일을 준 건 이 김정이 등장하는데요. 나 이러면 또 헷갈리게 얘기한다고 혼날 것 같은데. 혼내야지. 설명해서. 네. 이하고 김하고 고사리. 이하고 김하고 정이 등장하는데 정이 모아서 줬고 이 정은 항공사 출신의. 네. 그리고 이 김은 이는 70살이 넘으신 분이고 김한테 부탁을 했더니 김이 정한테 부탁을 해서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향한 지 20년 넘은 그분은 70대 네. 노인이고 네. 이분이 40대 뉴질랜드에 계신 한국 사업가에게 네. 이걸 부탁했다. 그렇죠. 맞습니다. 스토리가 너무 이상하네. 그렇죠. 스토리가 이상해요. 스토리가 딱 보면 이상해. 왜 뉴질랜드에 있는 사업가한테 부탁을 해? 인터넷 검색을 하면 되는데.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근데 아무도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GPS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다 기사를 쓴 거예요. GPS라는 단어에 포커스 맞추거든요. 근데 이 GPS 장비의 기능은 뭐예요? 실제 기능은?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지금 지난달에 GPS 교란해가지고 항공기가 위험하고 막 이런 재밍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 GPS가 위성에서 오는 전파를 재밍만 하면 금방 흐려지거든요.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런 장비를 여기. 근데 사실은 GPS 재밍 장비가 굉장히 흔한 장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쓰거든요. 미국에서는 버스 운전사들이 그 물건을 나를 때 워낙 나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GPS 추적이 계속되니까 좀 쉬고 싶을 때
그러니까 쉬고 싶을 때 재밍을 딱 틀어요. 그럼 자기 저기 트럭이 사라져. 스트레스. 네, 그러면 한 시간 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흔한 장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트럭 운전사들 이런 사람들이나 재밍, 근데 이게 재밍을 잘못 켜가지고 트럭 운전사가 한 번은 어떤 도시가 약간 마비가 오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토픽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재밍은 굉장히 간단한 장비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만들고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꼭 이거를 예. 이 PDF 인터넷에서 네. 받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사면 되겠네? 그럼요. 아니 미국에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중국도 만들 거예요. 그럼요. 이게 뭘로 유명하냐면 이게 제가 국방부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금 실바지 얼마나 했다고 그래? 헤즈볼라가 헤즈볼라. 헤즈볼라가 그 미군하고 교전을 할 때 이 재밍을 써요. GPS 재밍을. 미군은 모든 걸 다 GPS로 움직이거든요. 영화 보셨죠? 네, 영화. 딱 타격점 딱 정하면 거기다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밍을 하면 이게 타격을 못 하니까 모든 게 마비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군은 개인 화기들도 GPS를 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헤즈볼라가 아주 굉장히 큰 성과를 냈죠. 그거를 안 북에서 헤즈볼라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입수를 했다라고 국방부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입수한 거를 왜 인터넷에 공개된 그것도 브로셔잖아. 브로셔입니다. 브로셔. 기술 문서가 아니라 네. 우리는 이런 장비가 있다는 브로셔 아니야. 네, 재원. 그때 필요했던 거죠, 빨리. 되게 이거는 남쪽에서 수입하려고 그러면. 너마저도. 우리들. 이게 너무 급조됐다니까. 사안이 1시간만 들여다보면 그럼요. 너무 아다리가 안 맞는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걸 보면 급조됐어. 급조. 지나치게. 이거 혼난다니까, 공안 일부. 누구야 담당이? 아저씨. 큰일 날 것 같은데, 그 아저씨. 그 아저씨 오다를 받았는데 너무 급하게 받아가지고 예. 이 사안이 죽기 전에 빨리 이 그림을 같이 내라. 어디 저거 있잖아. 저거. 그렇죠. 네. 원래 이 얘네들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기사를 낼 때 보면요. 이런 오다성일 때 차이가 뭐냐면 조선일보는 명령을 그 오다를 대단히 충실하게 실행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제목을 이걸 뽑고 김재현이나 이석기를 사진을 박은 다음에 간첩이라고 해라. 1년에. 그래서 동아일보를 보면 오다가 이렇게 되겠구나. 조선일보는 오다가 떨어져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안 해요. 그리고 뉴스의 그 가치를 좀 판단해, 나름대로. 여기 구석탱이에 넘겼잖아, 일로. 이거 사건이 아니잖아. 오다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요 구석탱이에. 요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차이다. 훌륭한 신문이네요. 자존심 있어.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동아일보를 보면, 오다의 원형을 이해할 수 있죠. 재밌는 건 KBS의 그 1번 첫 보도였어요, 이게 당일날. 그랬었지. 예. 너무 센 욕을 했나? 자, 간첩은 아니다. 네. 네.